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공동 번영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김범도입니다.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수만 번 다루게 될 중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럽 중심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시민 계급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자유를 가진 시민 계급이 지금의 서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면, 이 시민 계급이 없을 때 펼쳐지는 현상이 파시즘이라면 사실은 구소련이나 중국이 사실 시민 계급을 뛰어넘어서 공산혁명을 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가고 미국, 유럽의 그런 서구 시민 모델을 쫓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중국은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바라는 것처럼 그걸 서구식 민주주의와 연결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기사를 또 우리 이진수 교수가 또 그 많은 기사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또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건 편집해 주세요. 네, 오늘은 그 중국 공산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다, 부자에게는 더 적게, 빈자에게는 더 많이 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비롯해서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한 그 하버드 리뷰 기사 등 5가지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재분배에 관한 거라면, 레닌은 공산당 일당 통치에 관한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동시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등소평이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최고다. 근데 하여튼 고양이는 공산당이다. 이거를 서구가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통일과 관련해서 좀 헛된 기대도 할 수 있고, 네. 또 중국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오늘 좀 중요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동 번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사회와 경제의 큰 방향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1949년에 건국이 됐는데요. 모택동 시대에는 이제 공동 번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978년에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이제 시장 개방을 하고 지난 40년간 먼저 일부 국민이 부해줄 수 있다, 이러한 기조로 해서 기록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서 공동 번영이라는 걸 다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하면 common prosperity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큰 사회 경제적인 기조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심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명하는 국가로서 이제 1949년에 건국이 되면서 공동 번영을 내세웠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중국 정부는 공동 번영을 내세운 이유가 공산당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경제적인 목적, 그것만은 아닌 게 지금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공동 번영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의 경제 성장이 아주 크게 이루어졌는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가 됐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배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의 소득과 그다음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의 소득이 약 10배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더 높은 불평등 수준이 되겠고요. 또 다른 숫자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500대 부호를 봤을 때 중국에 8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억 명은 그 12,000위안, 미국 달러로 하면 약 1,850달러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 이하의 그 연간 소득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불평등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대륙을 보면 뭐 유럽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캐나다 이렇게 북미 쪽에 잘 사는 나라들도 있지만 중남미 아래는 뭐 지금 중국의 그런 저소득층 그런 인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볼 때는 아메리카, 북미, 중남미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 좀 중국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이제 특히 그 등소평 공산당과 이렇게 새롭게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거래를 늘리면서 클린턴이 바랬던 것도 사실은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성장이나 풍요가 정치적인 자유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걸 사실 클린턴은 확신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 바라는 것처럼 사실은 서구식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중국이 WTO 가입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거를 사실 허용해 준 셈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세계 무역 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암묵적으로 그 전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6월호에 실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서방은 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그동안에 그 성장을 이렇게 해온 것이 권위주의적 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권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기는 힘들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서방 민주주의 그 세계에서는 그 권위주의적 정권은 정당을 갖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구 민주주의에 의한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이 수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어떤 번영과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권위주의적 정권이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 체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또 그 서방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처럼 생활하고 일하고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그 아편전쟁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전에 세계 중심이라고 자부하던 중국이 이렇게 서구 열강에서 난도질을 당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을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굴곡이 많은 그런 데서를 경험한 중국 사람들은 안전, 시큐리티와 안정, 어떤 스터빌리티를 선호하고 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강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독특한 중국만의 모습입니다. 사실 경제에 있어서는 21세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정치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산업화 논리 그런 의식 수준도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21세기에 세계에서도 가장 탄력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을 이해하는 데 좀 상상력이 필요한, 우리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그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 등에 대해서 이제 독점의 폐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이제 전반적인 배경이 되었고요. 작년에 그 알리바바의 그 회장인 마윈이 중국 정부의 그 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걸 막은 바 있는데요. 그래서 뭐 불평등도 심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너무 이제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아마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을 하고요. 이렇게 커진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독점의 폐해,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 회사들의 불공정한 경쟁을 이제 금지하는 규칙 초안을 발표했는데 중국 법원에서도 또 움직임이 있죠? 네, 그 중국 법원에서는 그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인터넷 기업의 노동 강도가 엄청 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996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6일 동안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 이러한 그 장시간 노동 관행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 법원이 이제 불법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알리바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알리바바가 그 지난 4월에 28억 달러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인터넷 배달 기업, 그 메이투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하면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러한 기업이 되겠는데 거기서 그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 너무 임금을 낮게 준다 이렇게 중국 정부 당국에서 공개적으로 그 비판을 했고요. 그 시장 조출 요구를 또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조금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중국 당국의 조치에 이제 수긍하면서 그것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면 망하는 거. 뭐 법원도 지켜줄 수 없고. 네, 그렇게 하면서 중국 국민들도 뭐 망해도 그건 뭐 손댈 수 없는 상황인데. 그죠?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공동 번영이라는 그 중국의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의미로 기부를 또 엄청 지금 뭐 기업 차원에서 또 기업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말로는 이제 뭐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뭐 이제 독점 폐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인터넷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자유의 공간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인터넷 때문에 민주주의가 더 탄력성을 얻게 되고 예전 그리스의 그 아고라 광장처럼 말이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마 공산당 지배를 위해서 인터넷 공간이 좀 굉장히 불편한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중산층이 너무 과도한 사교육비를 쓴다. 그래서 교육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과감한 조치를 했어요. 사실은 우린 그럴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드는 부분인데 또 주택 가격이 이제 지나치게 상승한다. 이래서 이제 주택 보유세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네, 중국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세가 지금 도입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역, 뭐 상해 지역 이런 데서 시범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보유세를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것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 정부의 또 여러 움직임이 있죠. 네, 그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예전에 그 개방할 때도 그랬지만 일부 지역을 일단 먼저 시범 지역으로 해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어떤 그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전체적인 그 정책을 시행하는 이러한 좀 단계적이고 좀 실용적인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동번영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그 알리바바의 그 본사가 위치한 저장성, 그러니까 상해 밑에 있는 성이 되겠는데요. 저장성을 공동 번영을 위한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경제 성장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제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좀 축소해 보자. 이제 그러한 해서 그 농촌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늘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도 그 주택 가격 상승이 이제 큰 그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 안정 그리고 임대 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어떤 그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 또 이제 그 대학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 기회 확대를 그 통해서 어떤 전반적인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 등 이제 기업에 대해서 그 어떤 그 기부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기업의 자선과 기부 강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저장성에서 시범적으로 향후 5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 그러고요. 이 내용이 지금 블룸버그 뉴스에 의한 내용인데 블룸버그 뉴스에 의하면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들, 그러니까 공동 번영 이런 조치를 갖다가 아주 급격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냉전 시대에 그 소련 모델, 러시아가 있는 소련 모델과 그다음에 영미를 중심으로 한 영국식 자본주의 모델이 경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이 뭐 승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국식 모델이 네. 또 등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뭐 있을 수 있겠고요.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 이제 그 과거 40년간의 방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이러한 그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을 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또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 서구의 시각으로 서구 시민사회 발전 양상으로 보는 건 굉장한 이게 좀 비현실적인 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 어찌됐건 서구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기부가 굉장히 서구 자본주의를 풍요롭게 했는데 중국은 자발성을 이제 빙자로 한 중국 공산당의 강요로 의한 기부가 되고 있는데 우리 파보세는 회원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하면서 전 세계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흉내내기 어려운 자발성에 기초한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분명한 건 중국이 모택동 시절에 그 문화혁명 모두가 못 사는 그런 혁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만은 사실 등소평이나 유속 이런 사람들이 10대 때 주은래나 이런 사람들이 다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서구 시민사회를 봤기 때문에 등소평이 쥐를 잘 잡는다면 하얀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는 서구 민주주의도 고려한 그런 발언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면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적인 그런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마르크스주의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공산당의 일당 지배, 이니셔티브를 결코 놓지 않는 레닌주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쥐를 잘 잡는 건 어찌됐건 공산당이란 고양이가 돼야 된다.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그 중국의 경우에 뭐 시장을 그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 중심적인 체제,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체제는 분명히 가는데 다만 그 김범도 아나운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정치적인 일당 또 체제 또한 포기하지 않고 그 가겠다는 거니까 그것이 과연 어떻게 둘이 이렇게 되어 나갈지 그러면서 이게 중국 경제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게 아주 관심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연결시켜 보면 김정은이 트럼프하고도 대화하려고 했던 건 중국이 공산당 지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체제에 대한 어떤 나름 자신감, 계산 바탕하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중국이 공산당 지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북한 경우 김정은이 뭐 성인병 같은 경우를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또 중국과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국의 입장은 반드시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참 기사 좋았습니다. 고생했어 이 교수.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7개 저널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블룸버그가 워낙 뭐 통신사와 TV도 갖고 있어서 또 다른 신문사가 갖지 못하는 강한 팩트가 있어서 그걸 또 우리 이진수 교수가 블룸버그를 또 인용하고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저널 뭐 우리 이제 정보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런 방송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